이미 1달러 콜이 있습니다.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콜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같은 프리기사도 있고 지사를 끼고 하는 플러스가 또 있어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배민 플러스 기준으로 1280원 단가가 떴고, 뭉쳐야 되는데 안 뭉쳐지니까 플랫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쟤네는 어차피 저렇게 지금은 떠들지만은 쟤네는 어차피 오합지졸이야. 쟤네는 못 뭉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4월 1일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일주일간 운행해보고 느낀 바는요, 제 체감으로는 명백한 배달 단가 하락이 맞고요. 현재 배달 단가가 10년 전 배달 단가보다 못하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달 유튜버로 하고 있는 왕배TV라고 합니다. 배달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은 배달기사님 제보, 이야기 이런 걸 전달하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은 단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탈모노총각이라는 유튜버고요. 저도 배달이 주업입니다. 유튜브 수입이 없어서 배달로 간간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배달 단가 조정이 됐잖아요. 요즘 어떤가요, 배달 단가가? 4월 1일부로 단가가 2다리로 떨어졌는데, 기존에는 단건 배달 기준으로 3,000원 마지노선이었던 게 서울 기준 2,500원, 경기 인천 2,300원, 지방은 2,200원이 됐거든요. 이제 그들 말로는 인상이다, 대신에 장거리 할증을 높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제가 일해본 체감으로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연한 하락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수원에 가서 배달기사님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수원 배달기사님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2만원에서 3만원, 많게는 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달파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지방에 계신 분은 이제 배달 접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방 시청자분 대부분 배달기사님이신데, 다들 와서 하시는 게 왕배야 이제 나도 떠난다, 나도 접는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비가 왔었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상할증 붙은 가격이 2,800원이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비 입고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을 하는데 받는 금액이 2,800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서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비 오는데 2,800원? 여기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댓글에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너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아라, 떠나라.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누카렵이라고 하죠. 예, 누카렵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갑갑하죠.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무보험도 허락해주고 지금 전국민 부업화가 됐잖아요. 배달 부업화가 돼가지고 사실 누가 떠나든지 말든지 굴러갈 거고, 만약에 본인들이 어떠한 큰 수수료를 내고 낮은 배달비를 지급하면서 이 배달을 굴리게 된다면, 손님 입장에서 내는 수수료는 큰데 큰 돈을 주고 음식을 시켜 먹는데 받는 서비스는 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인지 배달기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누카렵 하는 거는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정당한 값어치가 주어져야 정당한 서비스, 그에 걸맞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플랫폼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막대하고, 배달비 또한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업주가 3,400원을 지불을 한대요. 지방 기준으로 배달기사한테 2,200원을 지불하니까 거기 사이에 근 1,000원가량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 손님이 낸 돈인데, 이거에 대해 따지면 누카렵 하는 거죠. 그러면 징징대지 말고 배달하지 마. 근데 사실 자기네들이 낸 돈이 어디로 빠지고 있고, 빠지는 거로 인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누카렵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탈모님도 4월 달에 들어서 배달하셨었나요? 제가 잡을게요. 네, 4월. 그러면 어땠어요, 단가가? 겨울에 추워서 오토바이에서 전동 스쿠터로 바꿔서 탔었거든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 스로틀이라는 분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설정을 해놓고 탔는데 어느 날 보니까 2,2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2,500원으로 앞단가가 설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2,200원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멘붕이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등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등급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등급이 없어가지고 뭐 2,200원짜리 2개 이런 거 되게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배민을 탔었어요. 배민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줬거든요. 2,200원짜리는. 근데 갑자기 쿠팡을 또 따라하니까 쿠팡이 2,200원짜리 주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배민을 탔는데 배민도 앞단가가 2,200원 돼버리니까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조리대기 같은 거 한 5분에서 10분 걸려버리면은 1시간에 4개 타면은 그러면 8,8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8,800원, 9,000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엘베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일하는 곳이 좀 빌라가 많아요. 은평구다 보니까 빌라가 많은데
엘베가 아예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200원 받고 엘베 없는데 5층, 6층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멘탈이 바사삭 날아가요. 그래서 현타가 좀 세게 와가지고 체력보다는 사실 멘탈이 더 박살나서 집에 막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많이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토바이로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제가 장거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동네에서 하는 거는 너무 답이 안 나와서 멀리 가는 거 싫더라도 2,200원짜리 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로 지금은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1달러로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1달러 콜이 있습니다.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콜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같은 프리기사도 있고 지사를 끼고 하는 플러스가 또 있어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배민 플러스 기준으로 1280원 단가가 떴고 그거는 일단 특정 조건에서만 뜨는 건 맞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두 개의 콜을 동시에 받았을 때 이 뒤에 단가가 1280원으로 뜬 게 나타났는데 거기서 또 수수료가 빠진단 말이죠. 안 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200원에서 300원 정도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건 지사마다 다른데 만약에 200원 뗀다고 하면 순이익으로 따지면 900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1달러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벌써 1달이는 뚫고 내려갔고 그 콜이 계속 빠진다고 하면은 지금 2달이 단가가 1달에 근접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거기 빠지고 있으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주고 콜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달판이 이미 1다리가 떴고 순이익으로 따지면 1다리만도 못한다 지금.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대로 가면은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배달을 하려면 빨리 가야 되고 신호위반 이거는 뭐 예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왕배님이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단가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본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돈이 안 돼서 배달로 생업을 이어가는데 일단 제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켜서 하는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배달했더니 이게 말이 되냐. 뭐 못 먹고 살겠다. 아무리 배달 노동자가 특수직 노동자 이런 걸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최저시급 챙겨달라는 건 아니지만 콜당 1,000원, 2,000원은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플랫폼이 저는 거의 독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점이라는 거 아니고 독점같이 보이는데 아까 노총광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쿠팡이 단가를 내리면요 배민이요 단가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배달기사 이탈을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단가를 지켜줌으로써 자기 자사 메리트를 갖는 게 아니고 단가를 같이 내려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야 쟤네 둘은 경쟁자가 아니고 영혼의 단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때려박는 구조인데 뭔가 이거는 이제 라이더가 파업 시위를 해도 먹히지가 않고 제도권에서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마음에서 호소를 하는 거죠. 저는 방송에서 어떤 분들은 안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배달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업도 댓글을 남기고요 부업도 남기는데 부업이 전업을 욕하고 전업이 부업을 욕합니다. 같은 노동자로 묶이기보다는 일부분이긴 한데 어떤 부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배달을 하지만 내가 너네와 같은 딸배인 줄 아냐. 나는 그냥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는 거지 너네랑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지만 있어요.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긴 했지만 결국에 이거의 확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끼리 단합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칼침을 놔야 좀 더 운행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벌 수 있는 구조라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배달판에 많이 나오는 말이 각자 도생이다 우리는 이런 말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단합이라는 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명백히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못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탈모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 어떻게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부업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전 국민의 배달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단가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지. 보통 노조들이 있잖아요. 되게 큰 노조 같은 경우는 뭐 파업을 하잖아요. 뭐 뭉쳐가지고 노조가 힘이 센 경우에는 다른 노동자들한테 야, 너 나오지 마. 나오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주자면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다던가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사실 이거는 강제성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단합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서 단합을 해야 사실 뭉쳐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목소리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확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뭉쳐야 되는데 안 뭉쳐지니까 플랫폼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쟤네는 어차피 저렇게 지금은 떠들지만은 쟤네는 어차피 오합지졸이야. 쟤네는 못 뭉쳐. 왜냐면 부업 라이더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업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은 전업들이 놀면은 누가 커버 치느냐? 부업들이 다 커버 치거든요.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분들이 다 빼거든요. 단거리는 뭐 꿀이죠. 콜 오늘은 맞네? 다 빼버리니까. 물론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거리는 다 부업들이 다 빼버리니까 사실 무서울 게 없어요. 배민 쿠팡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더나 자영업자의 힘으로는 플랫폼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야 니네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라고 어떤 제재나 어떤 규칙을 정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가가 내려가면 올라갈 확률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내리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단 없죠. 일반 대행사 같은 경우에 있긴 했는데 플랫폼이 처음 도입될 때 플랫폼이 단가를 기본 단가 5,000원을 줬어요. 당연히 기사가 이탈이 되겠죠. 일반 대행사도 잡으려고 단가를 1,000원가량 올린 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때 단 한 번 배달비 인상의 역사가 있었고 그 뒤로는 플랫폼이 개입한 이후로 단가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떨어져만 갔지. 항상 말로는 그래요. 이번 4월 단가 개편안도 그래 우리가 라이더 말 좀 들어줄게 장거리 할증 얘기하면서 붙여준다고 했는데 체감으로는 확실히 인하가 맞고 정부에서 나서야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가 나서서 상생안 발의해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10몇 차까지 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진작에 끝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끌다가 상생한 협의를 봐서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게 상위 35%인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하지 않는데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안 되는 가게는 낮추자인데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자영업주 말 들어보면 하루에 치킨 10마리도 안 파는데 내가 최상위 수수료 분위에 속하더라. 전국적으로 가게를 올려놓고 장사를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가게면은 그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게다가 이제 배달비는 고정으로 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오히려 더 떼가는 게 많은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진짜로 바꾸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게 현 상황이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관심도가 올라간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배달하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까 플랫폼 업체에서는 줄여도 이게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도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익 인증. 네. 이제 수익 인증하다 보면 이제 월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되게 심했었잖아요. 배달하면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요즘도 가능한가요? 배달해서 1,000만 원이? 일단은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내가 배달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비추를 드리고요. 지금은요 전업기사들도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배달을 하겠다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배달만 하겠다. 이거는 만약에 제 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말릴 것 같고요. 퇴사 후 배달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은 우선 고민하셔봐야 될 부분이 지금 배달판 단가는 이따리입니다. 2,000원 단가가 떴고 일부 플러스 지사는 1,000원에 가까운 단가도 떴어요. 플랫폼 배달이 생긴 이래로는 프리기사,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의 배달비가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 4월에도 플랫폼 측에서는 라이더들의 단가 인상을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 단가 인상을 해주겠다라고 공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4월 1일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일주일간 운행해보고 느낀 바는요. 제 체감으로는 명백한 배달 단가 하락이 맞고요. 제가 단가 개편 이후에 수원에 가서 수원 배달기사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수원이라고 하면은 이 경기도 배달기사님 사이에서는 경기 남부 배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배달이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수원 기사님들 또한 인터뷰에서 4월에 단가 개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하루 벌이가 2만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고요. 현재 배달 단가가 10년 전 배달 단가보다 못하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편의점 도시락만 먹으려고 해서 가도
6,000원, 7,000원 이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고물가 시대인데 건당 뭐 1,000원, 2,000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단가라고 생각하고 배달을 하러 나와서 오토바이 끌고 기름 넣고 도시락 하나 까고 시작을 하면 10,000원 적자를 보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험료 들지 오토바이 기준으로 유지 보수비까지 들면은 정말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단가이고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프리기사 외에 플러스 지사라고 예전에 일반 대행사처럼 플랫폼이 어떠한 지사장을 두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위탁을 맡기는 하청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배달 단가가 1,280원까지 제가 확인하는 단가가 있고요. 이거는 지사에서도 수수료를 떼고 또 차포를 떼면 거의 이제 100원대가 되는 단가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특정 조건에서 보이는 단가예요. 같은 가게에서 콜이 2개로 알뜰 배차가 되는 경우에 이 중복되는 픽업 할증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단가라고 생각하고 현재 배달 단가가 저점이 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 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현재 부업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당연히 기사가 많은데 배달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플랫폼이요. 제 생각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자격이 안 되는 사람까지 불러들였다. 어떤 자격을 말하냐면 보험은 당연히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보험을 용인해줬고요. 제보로 가끔 봤는데 배달통 하나 없이 가방 없이 한겨울에도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들 말대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애버렸어요. 기사가 많으니까 너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논하기 전에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손님이든 자영업자든 배달기사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맞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달 단가가 떨어진 거다.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도 누카랩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받을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부업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고 이 플랫폼에서도 부업적으로 마케팅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배달의 민족 광고 뜨는 거 보실 텐데 그 광고를 보시면 그냥 부업만 모집하고 있어요. 걸어서도 할 수 있다, 자전거로도 할 수 있다, 뭐 퇴근하고 잠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업만 홍보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전업은 잘 홍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어렵지 않다를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잘 먹히는 게 요만큼 해서 얼마 벌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부업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부업이 영업이 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부업이 나오는 시간은요 보통 본업을 퇴근하시고 저녁 6시부터 7시 넘어서 나오시죠. 그리고 심야 시간대까지 오래 하시는 분 하실 텐데 그때는요 아침부터 야간까지 하루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콜이 정말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배달업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밥 먹는 시기가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원래 바쁜 시간이 맞아요. 근데 부업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왔더니 피크 시간이네? 이게 약간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배달기사님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를 저녁 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피크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업들이 퇴근하고 겹치는 시기다 보니까 이 비피크 오전이나 애매한 오후 시간 이 시간을 겪지 않은 부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 이 정도 콜이 있겠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배달판은 피크와 비피크의 콜 차이가 요즘에는 더욱더 확연하게 있습니다. 비피크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한 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고요. 지금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을 녹이면 녹일수록 아이러니하게 내 평균의 시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녁 피크 시간 때는 시급이 한 2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비피크 시간에는 뭐 만원, 12,000원 이렇게 되니까 비피크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시급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부업을 하고 전업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피크 시간만 찍먹해보고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피똥을 싸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배달판 유입되시는 대부분이 수익 인증이라는 것을 보고 배달판에 유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배달기사의 현실 수익은 절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혹은 라이더의 운행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전업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배달기사님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대략적인 여론은 알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하루에 10만원 벌기도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현 상황에서도 어디 배달기사님들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곳에 가보면 오늘은 80건을 했다, 90건을 했다,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 것에 절대 현혹이 되지 말고요. 정말 잘 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돈 자랑하나요? 본인도 그날 번 돈이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우니까 신나서 자랑을 하는 거겠죠. 어그로가 끌리니까. 왜냐? 그렇게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리는 거죠. 또 이 수익 인증으로 부업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어디 대행사회 바이럴로 쓴다, 플랫폼이 뿌락지 심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부터 이거는 일단 추측입니다. 포토샵으로 금액을 조작해서 인증하는 사람까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별의별 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이 수익 인증을 보고 전부 다 거짓말 아니겠지만 이것만 보고 내가 이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고, 이 수익 인증을 보고 내가 본업을 그만두고 했을 때 이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미래에 내 기대 수익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이만큼 못 벌었는데 어떻게 포토샵 조작을 해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이만큼 벌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시수행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배민이면 배민, 쿠팡이면 쿠팡, 하나의 플랫폼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수행하는 편법이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법을 썼는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수익 인증 하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래서 가끔씩 뉴스 기사나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시면 월천 기사님 이런 키워드로 우리에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미디어에 비춰지는 월천 배달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 자체가 월천 버는 기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수익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도 버는 돈이면 놀랍게 그걸 인증하면서 뭐 박수를 받진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월천 버는 기사가 흔하면 이 미디어에 노출될 일이 없다고 생각 들고, 그것만 보시고 배달기사의 수익이 월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인증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커뮤니티에 이 배달 괜찮다, 돈 정말 잘 번다, 아직 괜찮다 이런 말만 듣고 배달 전업을 생각하신다면 막상 시작하실 때 충격받을 확률이 거의 100%고요. 혹여라도 전업 직장이 너무 힘들거나 탈출구가 필요하다, 근데 뭘 할지 막연하다,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이도 좀 찼고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정하시겠다면은 퇴사 전에 부업으로 배달을 하시면서 실제로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시간제 보험도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가입을 승인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오토바이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 아니면 보넷백 사서 도보로도 배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보다는 일단 찍먹을 먼저 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퇴사하고 네. 배달을 하겠다. 아무래도 라이더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은 파이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안 좋은 거죠. 물론 할 게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중이 절 싫으면 떠난다는 말은 하지만은, 저는 절이 싫어도 저를 떠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을 해도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절 말고 다른 데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뭐 한두 개 더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택배 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화물이랑 뭐 개인 택시 이런 쪽 하시는 분도 만나뵀는데, 그쪽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힘들어서 가면 갈수록 이런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대부분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사모님 같은 경우에 자전거로도 해보고 오토바이로도 배달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실까요? 저는 장거리 가면은 아무래도 신호가 좀 많잖아요, 장거리는. 저는 신호 위반을 웬만하면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몰래 이렇게 찍는 분들도 꽤 있고, 신고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호 위반하거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무서워가지고, 한 2, 3만원 버는데 벌금 7만원 날라오면은 화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웬만하면 거의 다 지키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 보면 신호 그냥 웬만하면 좀 제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장거리 단가를 많이 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5km에 뭐 8,000원? 9,000원 뭐 이 정도 주면 상관이 없는데, 피크 시간에는 5km도 6,000원, 5,000 몇백 원 뭐 이렇게 막 줘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업이라 이제 저녁에만 하니까 상관없는데, 전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받는 페이가 너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좀 무리하게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이런 걸 할 확률이 좀 높아서, 초보자분들은 이왕이면 자전거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숙련 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숙련 되신 분들이라면은 돈 욕심 나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게 맞긴 한데, 오토바이도 사실 저는 요새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전기 오토바이라서 기름비가 안 나가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보험비도 별로 안 나가고. 근데 휘발유 넣고 타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부품 교체도 해줘야 되고 기름비도 넣어줘야 되고, 피크 시간에는 좀 그래도 많이 주니까 그나마 나은데, 비피크 시간에 뭐 그 돈 받고 그거 타면은 그렇게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멀리 유배지 가버리면은 빈손으로 와야 되거든요. 콜이 없어요.
그냥 빈차로 돌아오고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단거리 위주로 많이 탔었거든요. 빈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짜증나더라고요. 단거리로 타면은 동네에서만 타니까 계속 뒷골이 붙는데 장거리 가면은 뒷골이 없어요. 나는 신호를 지키면서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안전하게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단거리로 자전거를 추천하고 나는 돈을 좀 더 벌겠다 이런 분은 좀 오토바이를 아무래도 타시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너무 확연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죠.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원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비교했을 때 제 생각은 일단 플랫폼이 부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 하나가 자전거고 우리는 도자킥 이렇게 부르거든요. 도보 자전거 킥보드에서 도자킥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활발하게 홍보를 하는 만큼 그들에게 파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같은 콜이라고 해도 도자킥과 오토바이 차량이 받는 단가가 다릅니다. 이건 좀 신기한 일인데 손님이 내는 배달비는 똑같을 텐데 신기하게 도자킥 단가가 좀 더 적어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은 플랫폼 입장에서 부업을 활발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파이를 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만약에 이 오토바이 기사님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토바이가 좀 더 범용적으로 배달을 갈 수가 있거든요. 도자킥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만 갈 수 있고 그 근거리에 콜만 줘요. 하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는 당연히 커버할 수 있고 중장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플랫폼이 라이더 유입용으로 도자킥을 지금 미끼로 흔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불리해질 거다. 일례로 들면은 수익보장 프로모션이라는 이벤트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동안 배달의 민족 운행을 안 끄고 1시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콜을 꾸준히 빼주면은 네가 배달한 배달비에 플러스 붙여줘서 3시간 동안 8만원이면 8만원, 9만원이면 9만원 제시한 금액을 맞춰주겠다, 얹어주겠다 이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서도 오토바이로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도자킥한테 파이를 주는 게 부업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이 부업들이 해보고 전업으로 해야겠다 하면 오토바이로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충분히 많아지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파이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배달을 해야겠다 하면은 오토바이가 제일 좋은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토바이가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이따리 단가를 받으면서 운행하기에는 손해가 큰 거는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편리성이나 아니면 콜 양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오토바이를 저는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위험한 걸 감안하신다면.